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단순 연습이죠.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보는 연습하셨다 생각하시고 특히 일자 과목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험 보시고 10월 모의고사 남았잖아요. 시간 낭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마킹도 제대로 꼭 하셔야 돼요. 시험만 보시면 안 되고 마킹까지 정확히 시간 내 하시도록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민법과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1번에서 법률행위 효력 설명 옳은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법조문과 판례만 내니까 가로는 특별히 보지 않습니다. 자, 1번에서 모유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되죠.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지만 전환은 허용해 줍니다. 2번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라 이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하죠. 강제집행 나오면 103주 모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씩 세트를 외우세요. 적극과 다음 나오면 무조건 103주 모요. 강제집행 나오면 절대 103주 모요 아닙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이제 동기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져 있다. 그때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소송에서 자 증언 나왔죠.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입니까? 허위 증언입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 다시 이 증언은 1번 사실 증언, 2번 허위 증언, 3번 잘 모른다. 잘 모른답니까? 사실 증언이죠.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원래 정상은 정상이라고 안 써줍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는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야 이제 정상 그럽니까? 정상은 굳이 말하지 않죠. 근데 누가 옷 타보고 지나가네? 그럼 야쟤 미쳤다 그러잖아.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은 사실을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사실 증언인데 그럼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죠. 그 약정은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 상당성을 초과한 무효인데 관계없이 들렸죠? 상당적으로 용인된 수준을 초과한 무효입니다. 반면 허위 진술은 이게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되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이죠? 3번입니다. 강제집행. 다음 42번. 이제 42번은 통정의 표시 이제 3자 물어봤죠? 제 3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게 자, 허위 표시 3자는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온 사람,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사람이 제3자입니다. 누가 먼저 나왔는가 시간 계산이 되시는 거죠. 자, 1번은 이게 가장행위죠. 가장행위 허위 표시. 얘가 있고 뒤에 가압류 시간적으로 후에 나와서 제3자 해당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이게 가장행위죠. 가장전액권. 후에 저당권 취득해서 제3자 맞아요. 이제 3번을 주의하시는데 자 이거 채권은 진짜입니까? 가짜 허위 채권입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원래 정상은 정상이라고 안 써준다고. 이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 진짜 여기 비정상 가짜라고 써줬잖아요. 진짜 채권을 가짜로 용도했죠. 그럼 시간적으로 채권이 먼저 있고 가장 매매가 나중에 나왔죠. 그럼 진짜 채권이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있죠. 그럼 이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채무자는 가장양도 전에 있어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자 파상관제인 이건 외워버리세요. 파상관제인 몇 글자죠? 파상관제인 5글자라 선이 제3자 5글자. 선이 제3자입니다. 그럼 쌤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이라 시옷 선이 제3자. 저희는 3자에 해당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자 가장행위가 나왔죠. 얘가 먼저 있고 보증이 나중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잘 따지면 이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착오 물어봤죠. 자 착오 틀린 겁니다. 1번은 담보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착오 취소는 별개니까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착오 나오는데 착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위법성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 해서 이거 맞았습니다. 득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그럼 그 뒤에 중과실 나오거든요. 중과실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니까 이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문은 자 해제했죠.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침할 때 해치하죠. 시험장에 10월 말이라 옆에서 막 해치해요. 답을 말하고 있네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득이 되죠. 해치 기억하세요. 예, 44번 사례입니다. 자, 사례 읽다 보니까 이 대리가 나왔어요. 그럼 대리가 사례에 나오면 두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두 번째, 대리인 누구인가. 여기는 자, 갑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유권 대리고 대리인 을입니다. 그럼 자, 옳은 거 틀린 거 바로 보시면 돼요.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 이때 불공정 행위는 궁박만 본인,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이죠. 그래서 경솔 모경험 대리인 기준 맞았습니다.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이무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승낙 부득이일 때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무승부가 아니라 이 복승부. 이무대리인은 복승부. 그 다음 질문 있는데, 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자, 그럼 팔아달라 그러면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 권한이 있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돈 받았죠? 그러면 병은 할 일이 다 끝난 겁니다. 병을 할 일이 다 끝나서 제일 끝에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전달을 안 해도 이건 갑과 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미 병의 의무는 여기서 이미 다 소멸했습니다. 그 다음 을에게 팔아달라 했죠? 팔아달라 했지 계약 해지할 권한 없어요. 그 다음 자, 대리에서 이 제한 능력자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대리에서 제한 능력이 나오면 유권 대리는 취소 없다. 무권 대리는 책임 없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볼 게 없어요. 제일 끝에 그냥 취소할 수 없다 확인하면 돼요. 다시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나오면 유권 대리는 취소 없다. 무권 대리는 책임 없다. 시험이 그밖에 안 나옵니다. 중간에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45번. 자, 이무대리 물어봤죠? 네, 틀린 겁니다. 자, 이무대리 투기한 소멸 사유가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 종류 하나와 다음 숙권행위 철회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권한을 넣은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되거든요. 표현 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해야 한다. 틀렸죠?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3번. 자, 복대리인 눈을 크게 뜨세요. 눈. 복대리 뭐시면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기억 다음에 뭐죠? 니은. 그럼 니은으로 바꿔요. 그럼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맞아요. 기억 다음에 니은.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자, 4번은 대리인 여럿이죠. 그럼 깡패처럼 몰려자지 않아요. 공동하면 틀리고 각자 대리합니다. 그 다음 자, 대리인 개망 나왔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라 대리인 개망 나면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른팔이고 대리인이 왼팔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기망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답을 쓰고 밑에 안 읽었어야 되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정답인 게 같아요. 나와요. 그러면 쓰고 밑에 읽지 마세요.
그래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굳이 밑에까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46번. 다시 자 딜이가 나왔는데 갑을병 사례가 나오면 딱 두 개만 보라 했어요. 첫 번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두 번째 대리인 누구인가. 여기 무권 대리인을 끝났고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무권 대리이고 대리인이 을. 보나마나 을이평가 뭐 했을까요? 을이평가 매매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틀린 거죠. 자, 기억해서 무권 대리 상속 나오면 상속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상속이 일어나죠.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거식이 없다고 유언해. 거식이 없다. 뭐든지 없다로 끝나요. 거절 없다 못한다. 무효주장 못한다. 무효주장 못하니까 등기말소 못한다. 부당이득받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없다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거식이 없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병이 상단계 관정에서 갑에게 추인력 확답을 최고했죠. 우리 시험 범위 모든 최고는 고 다음에 고를 바꾸면 거르죠. 이렇게 보내면 다 거절로 끝나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다 빠져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모든 최고는 민특보까지 다 거절로 끝납니다. 다음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의뢰자 유권대리를 조항했죠. 유권대리를 조항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틀렸죠? 3번입니다. 자, 조건기한 나왔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2번 같은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현대인데, 자,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올려요.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올립니다. 곱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유효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기성은 이미 성취라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유효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증명을 몰았는데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여기서 있죠? 조건이 붙어있다는 걸 누가 증명이 돼요?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 성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잖아. 존재를 주장한 자가 증명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외우세요.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 형, 기한이 형. 정지적 공부하면 틀려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 형이 공부를 잘해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종기는 효력 소멸 기한이라 제일 끝에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생긴다가 틀렸죠. 기한이 형 외우세요. 예, 48번 약간 종합 문제인데 다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정어의 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건 추인할 수 있죠. 의사표 규정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 규정. 2번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도 취소할 수 있지만 이것도 추인할 수 있어요.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추인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했죠. 그럼 이거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하여 맞았습니다. 4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는 없죠. 추인은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다. 그럼 허가를 잠탈할 목적은 이건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니까 이미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추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물어본 상당히 종합적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49번 유사 문제인데 추인할 수 있는 거 그랬나요? 자, 그럼 여기 1번 백사주 무효와 2번
첫 계약처럼 불법 조건. 3번 강행복 위반. 이들은 추인 안 됩니다. 이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 안 되고 이렇게 의사표기 규정이 추인된다.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 5번은 원시역 객관적 불능이라 추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필요 없는 거 싹 빼면 이리 되는 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죠. 권한 없이 우리 위조해서 병 앞으로 근저당 등기하고 대출받았죠. 자,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우리 위조해서 저당권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죠. 무효. 위조했으니까 무효. 이거 대출 약정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만 쏙 뽑으면 돼요. 그럼 이제 옳은 겁니까? 1번 갑병 사이 대출 무효, 근저당권 무효해서 맞았습니다. 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겠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방해 배제 청구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디귿 갑이 의뢰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의뢰처분행위는 무권리자 처분이라 무효가 되는데 그걸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틀렸고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게 민법에서 시험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죠. 한 해에 3문제나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물금 변동할 때 등기를 유효하는 것과 유효하지 않는 게 있죠. 먼저 1번이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죠. 법률행위는 이거 애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의사에 따라. 매매 교환 증여 둘이 원해서 하죠. 이행 판결이란 당신들한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랍니다. 당신들한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걸 법률행위 일금되고 등기해야 돼요. 협의가 법률행위 등기해야 되죠.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등기해야 돼요.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도 자기가 원해서 하니까 다 등기해야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해야 된 게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다음 등기 유효하지 않는 게 187조. 상속은 피상속이 사망 시 형성 판결은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럼 판사가 한 거죠. 판사가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판사가 한 거라 이게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이건 너희들이 한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이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는데 이건 당사자가 아니라 판사가 관계를 형성한 거라 법률 규정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경매도 매각대 완납시죠. 다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제 암기법 1항 암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안 지키고 기피합니다. 안 지키고 법을 기피해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국가가 내버려 안 두죠.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깜빡이 내야지. 이게 구속대 지, 구속대 지. 분명히 애초에 등기보다니까 암기법이 뺐어요. 다시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신법을 기피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 지 이렇게 노를 해보세요. 자,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해보세요. 그 중에 파란색 보입니까? 파란색이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이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P가 피담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Q도 영위물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나가리가 매매계약이 깨졌다.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등등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 됐다. 그럼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합니다. 그리고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죠. 그래서 기피 혼나가
말소등기 없이. 다시 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그중에 기피 혼나가 말소등기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이것을 다른 노래로 여러분 영탁 영탁. 영탁 찐이야 아세요? 찐이야? 아마 이거 제 본적 여러분 있죠? 제 이거 본적 본사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탁 찐이야로 바꿔 해볼게요. 자 마지막 잘 보세요. 이렇게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하면 됩니다. 열 수 있겠죠? 마지막 제가 팬 서비스. 재방수 없어요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 노래가 춤이 잘 안 되네 이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면 등이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죠. 아까 신법 등기 없이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등기해야 돼요. 이건 형성 판결 히읗 형성 판결이라 이게 틀렸죠. 3번은 화해는 둘이 원했죠.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니까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에 포함되지 않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합의지원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로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머지 잔존 합의자들에게 기속되지 않죠. 그 말이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조정자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에 자 협의가 성립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니까 협의사항을 조서에 게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등기 없이 창설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죠? 등기하란 말이죠.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등기 요하는 건 요하지 않는 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갑소유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되었죠. 자 틀린 겁니다. 그럼 뻔히 뭐 중간 승야 등기 나오겠죠. 뻔합니다. 1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승야 등기자 3자 간 협의가 있죠. 그때 이제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 승야 등기에서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병은 갑에게 절대 직접 청구 못합니다. 합의가 있어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승야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 그대로 살아있어요. 갑과 을 관계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을 사이에 중간 승야 등기 합의가 있죠. 그래도 아까 다시 갑을 간의 관계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했는데 갑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못 받았네요. 그럼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소유권 등기 안 하는 거죠. 돈 안 주면 등기 안 하니까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은 병이 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죠? 이건 매매이기 때문에 자 3자 간 합의였으면 절대 직접 청구 못하고 이때는 동의 있어야 돼요. 근데 시효 완성은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동의 필요 없지만 여기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동의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효 완성과 다르죠. 그 구별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만약 토지가 허가구역 나왔네요. 밑에 중간 승야 등기 합의가 무효가 되니까 무효니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로 끝나죠. 무효니까 뭔가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줄여 물청을 해요. 물청은 항상 현재 물권자가 행사합니다. 물청하면 자다가 더 현재에 떠올라야 돼요. 물청 옳은 겁니까? 1번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 아까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말소등기 없이 이미 다 소멸했어요. 그러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시옷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 초용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초용권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2번은 제일 끝에 철거 청구 상대방 물어봤어요. 그럼 철거 청구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이거나 또는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그럼 2번 타인 토지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는데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철거 청구 상대방 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그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해야 되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는 저당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방해 예방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죠. 그 다음 5번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한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정당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공부할 때는 1차 시험 볼 때는 실수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한 13문제 풀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실수로 두세 문제 틀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부할 때는 많은 걸 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게 항상 공부는 적정한 수준 하셔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적정하게. 실수하지 않은 학교 갑니다. 적정이 무슨 말일까요? 적정이 적은 양을 정확해요. 적은 양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은 양을 정확하게. 이게 적정입니다. 적은 양을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안 틀려야겠다.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5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옳은 겁니다. 1번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2번 이행체체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받은 거 전부 다 반환해요. 받은 거 100% 반환. 그러면 선의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 100% 반환해야 돼요. 해지는 받은 거 100% 반환. 과실 취득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다 100% 반환해야 된다. 다음 3번 점유를 침탈당한 갑이 본권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데 점유를 침탈된 데부터 1년 행사한 이런 제한 유치권은 받지 않아요. 유치권은.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모르는 지문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모르는 지문은 정답과 상관없습니다. 4번 갑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갑의 특별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그러면 자주로 추정되죠. 앞사람과 분리했으니까 자주로 추정됩니다. 5번 무효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나왔죠? 그럼 갑을병으로 내가 바꿔 읽어도 돼요. 갑을병으로.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기니까 무효 매매계약 매수인. 그럼 보통 우리가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그러니까 얘를 을로 해보면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 여기까지 소유자 누구예요? 매도인. 아까 매도인 갑이죠. 갑이로 하기로 했죠. 매도인 갑. 지출 당시 소유자가 갑이네요. 지출 당시 소유자 갑.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병한테 양도했죠. 그러면 점유자 매수인 을은 누구한테 비용 청구해요? 지출 당시 소유자 갑이 아니라 지금 회복 당시 소유자 병이죠. 그래서 양수인이 매수인 병이죠. 병에게 비용 상관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출 당시 소유자 갑이 아니라 지금 회복 당시 소유자 병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지문이 긴데 사람이 나오면 갑을병으로 내가 스스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55번 등기와 점유 추정력입니다. 근데 1번 같은 걸, 자, 1번 같은 게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자, 이제 보존 등기 나와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다 깨지는데, 이렇게 특별조치법, 그때는 추정이 안 깨집니다. 그때는 추정력 있어요. 그때는 추정된다. 다시. 보존 등기 나오면 추정력 다 깨진다, 깨져요. 근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법 나오면 그때는 추정됩니다. 안 깨진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1번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 문제는 1번을 알아푼 게 아니고 나머지가 다 우리가 많이 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번 몰라도 되고 나머지를 알기 때문에 답을 1번 그래 찾는 겁니다. 자, 2번 봐볼까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추정해 주죠. 한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예요. 살아있네 유효. 말소인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니까 권리로 추정됩니다. 다음 점유이자 권리 추정 규정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적용 안 되죠.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그 지문도 짧죠, 이게. 그러니까 1번 괜히 긴 지문 읽을 필요 있어요. 짧은 거 먼저 있는 거죠. 꼭 1번부터 읽을 필요 없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 아니라는 것으로 자, 증명 나오면 추정력 깨집니다. 그러니까 1번을 몰랐더라도 답을 1번 쓰는 겁니다. 1번 복습하지 마세요. 1번 안 중요합니다. 나머지 4개 다 알긴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26번 갑을병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네요. 공유가 나오면 지분 과반수를 찾아야 되는데 과반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뭐 가로를 보는 거 아니라 해서 가로 보지 마세요. 1번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네요. 그럼 지분 교환은 지분 처분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죠? 1번이 바로 답이네. 1번 딱 쓰고 이건 밑에 볼 필요 없죠. 자, 2번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갑 지분은 을병에게 각 지분율로 계속합니다. 3번 을과 병 이들 지분 합하면 과반수네요. 같은 비율이니까 얘들이 3분의 2 과반수네요. 합의로 주택을 임대하면 적법하죠. 이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4번 주택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으면 보증행위로서 공유자 모두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등기는 전부 무효죠. 제3자 명의 전부 무효니까 보증행위 공유자 각자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을병 협의 없이 그 말이 갑이 과반수 동의 없이 주택 전부를 독점적 점유합니다. 근데 병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죠. 니까지 거 인도 청구 못합니다. 대신에는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되고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7번은 모르시면 그냥 패스. 뭐 보지 마세요. 그냥 패스. 넘어갑니다. 실제 시험에 보통 수세 문제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문제. 그래서 시험도 모의고사도 그래 낸 겁니다. 그냥 모르면 패스. 질문하지 마세요. 58번 지상권 틀린 겁니다. 기억 치료지급은 요건이 아니죠. 무상 가능합니다. 이번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 똑같죠. 건물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료 취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도 후에 연체한 지료가 2년이 되네요. 그럼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되어 있으니까 그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용 못하는 거죠. 제3자가. 그래서 틀린 거라 니은 유리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59번 지역권 틀린 겁니까? 1번 지역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자, 2번 공유자 1위는 지역권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공유자 1위는 지역권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공유자 1위 나오면 볼 거 없어요. 소멸X. 3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이죠. 근데 1위는 자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해서 하나만 중단해보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자 지역권이 소멸 안에 중단, 소멸 안에 유리하죠. 유리한 건 1인에 대한 사유만 있습니다. 1인에. 맞았습니다. 근데 3번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모르면 패스하세요. 그냥. 자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가 있으려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된 권리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역권은 당연히 뭐 무상 가능하죠. 정답은 1번이고 1번 같은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문제를 1번에 답을 쓰고 그냥 넘어가야 되죠. 굳이 밑에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전세권에서 자 전세권 최장기제한이 있죠. 최장기 몇 년? 10년. 자 눈만 크게 뜨세요. 잘 보세요. 전세권 써봐요. 전. 그러면 1, 2, 3, 4, 5.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장 써봐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최단기 1년이고 법정연신도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에만. 토지 X. 그래서 자 이렇게 보세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 건전한 단일법이 유 해보세요. 그래서 토지 없는데 건물이만 있는 게 최단기간 법정연신입니다. 그럼 이것은 토지 건물 다 있단 말이죠. 이것만 토지 없으니까 이것은 토지 건물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법정연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다음 3번 4번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둘 다 건물이고 자 이건 외우세요. 이제 이해할 시간 없어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이렇게 토지 사용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미친다로 끝나요. 다시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토지 사용권 나오면 무조건 미친다. 두 개 똑같습니다. 미친다. 분명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에요. 타인 토지 건물이라 토지 사용권이 있죠. 그럼 다 미친다. 자 60번으로 오세요. 갑은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은 전세권 설정해 있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자 건물이라 아까 최단기간 1년 건전 단일 1법 갑과 을이 전세권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건전한 단일법 1년으로 됩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은 현실적 소득할 필요 없고 교수전권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냥 재산권에 미친다. 그냥 무조건 맞았다고 무조건. 그 다음 법정 나면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 맞았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아까 했죠. 신법 기피였나 등기 없이 또 나오죠 여기. 아까 영탁 버전 또 나오죠. 외우니까 읽을 필요 없잖아요 중간에. 5번 그냥 볼 필요 없어요. 5번 정답이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다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답을 5번 찾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도움 안 돼요. 패스합니다. 61번 자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이것 빼고 다 있다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선 면제 물상대의 유치권의 물청이 없습니다. 이것 빼고 거의 다 있다. 여기 없는 거 부종성 있어요. 경매 신청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 불가문성 있다. 다 있다. 그럼 1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채권 엄마가 죽으면 유치권 자식도 죽습니다. 2번이 불가분성이죠. 변제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치다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3번 경매할 수 있어요. 4번 물상대에 없다 했죠. 우물에 우물 없다 물상대에 없다 이게 정답이죠. 5번은 과실수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나머지 다 있다 다 있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8% 맞아요. 다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을 보건복지부 매시 내오세요. 우리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그냥 보건처가 여러분들 복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합격하실 거예요. 찍어도 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보건복지부 지상물 매수 청구 보석 매수 청구 매매대금 같은 말의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입니다. 철근 자재 돈 주고 사죠. 철근 외상으로 가져오죠. 철근 샀다 다 같은 말이죠. 명시타까지 해서 보건복지부 매시에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게 유치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62번 유치권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채무자에게 물건 그냥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한 동안에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죠.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제3자도 그 특약 기록을 주장할 수 있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죠. 경락인 제3자도 그 특약 기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을 담보를 증거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문제가 유치권이죠.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나오면 그때 유치권 행사 없다 그냥 맞습니다. 중간에 볼 게 없어요.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없다. 매매대금 나오면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제일 그때 있다 하면 틀리고 없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가 길죠? 그럼 문제가 길면 문제도 제일 끝에 읽어요. 제일 끝에. 가로 빼고. 그럼 일각일매 물어봤죠? 그럼 일각일매는 법정이상원이 성립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 봐 인정하는 것이고 설정자, 빚쟁이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일각일매 나오면 법지 X 설정자 소유 이거 두 개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설정자가 누군가 찾아요. 설정자. 설정자 누구죠? A죠. 예. 을이 설정자죠. 갑이 초당권 취득에 있으니까 설정자 누구? 을. 그럼 을 소유 건물. 을 소유 건물이고 법제가 성립 안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 기억. 갑이 초당권 취득하기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면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네요. 이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괄경매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니는 제일 끝에 소유자랑 뒤에 나와요. 정의 소유 안 돼요. 을 소유해야 돼요. 이것은 제일 끝에 을이 소유권 취득 이것만 되죠. 정답이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 아, 출연권 없는 거죠? 그럼 기억 니은이네요. 기억 니은이죠? 자, 4번으로 가셔야 돼요. 야, 순간 착각해서 없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이죠? 이건 법제 성립하고 이건 제3자 소유. 얘만 설정자 소유라 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김에 나오면 딱 두 개만 봐요. 법지 X, 그 빚쟁이 소유. 나머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63번 근저당 설명 틀린 건데 1번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이건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그때 확정되겠죠? 자, 이 경매 신청 나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시고 후순위가 있을 때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인데 경매에 나오면 누가 경매했는가? 근저당권자 가면 경매 신청시, 후순위 가면 매각대금 완납시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계약 종류 물어봤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불락이 싸유, 싸유 맞았고, 싸유유 맞았고, 그 다음에 증여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편모입니다. 계약금 요물계약이죠? 그럼 이게 답이겠네요. 현상어고는 유상이에요. 유상이지만 편무죠, 편무? 유상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시험범위 아닌 게 정답으로 나왔네요. 이제 60번 사례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의 날짜가 있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문제의 날짜가 있는데 여기처럼 지문의 날짜가 다 있죠. 그럼 이 문제는 풀지 않아요. 제일 나중에 풉니다. 시간이 2배 걸려요. 근데 문제 날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하나 지문 중에 여기 하나만 날짜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거기다 찍으세요. 그래서 문제 날짜인데 이게 하나만 날짜 있어 여기다 찍었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괜찮아요. 1초 만에 틀린 게 실력이에요. 왜 2번 읽고 틀려요? 그냥 1초 맞거나 1초 만에 틀려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날짜가 있는데 지문에 날짜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문제 날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뻥카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날짜 다 확인해야 됩니다. 66번,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 뭐 연도까지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5월 8일로 해서 자신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그 청약은 5월 1일 날 도달했다.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할 때 살아 있었죠.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라 효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5월 8일 승낙기간까지 이의 없으면 승낙항서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자리를 바꿔봐요. 갑남을려. 갑남이 을려한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까지 커피숍에 안 나오면 우리 사귄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미쳤죠. 그럼 개무시하면 돼. 개무시. 그래서 그 기간에 안 나갔어요. 그럼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5월 15일 날 승낙했네요.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늦게 했네요. 이게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계약 성립하지 않지만 새 청약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5월 3일 4억 원이면 매수하겠다고 승낙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변경해 승낙했네요. 그러면 이제 자 발송해서 그게 5월 7일 날 갑에게 도달했네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아니 5억에 청약했는데 4억으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해요? 미쳤죠? 이게 성립하면 뭐 하려고 4억 그래요? 그냥 3천만 원 그러지. 미쳤죠?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 거죠. 내용을 변경해 승낙했죠. 그럼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하게 있는 걸 시험에 잘 물어보는데, 자, 두 개 비교하시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죠? 그럼 채권자는 영수증을 소지하겠죠? 증거를 주하겠죠? 이건 동시행인데, 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죠? 그럼 가등기 담보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니까, 저당권 설정 말소한다. 그럼 요즘 핸드폰으로 돈 갚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 변제는 1초 만에 끝나니까 선의에 등기 말소를 1초 만에 할 수 있나요? 일단 카카오 택시 부르고 등기소 가서 번호표 뽑고 1시간 기다리고 며칠 걸립니다. 이게 후행으로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디귿을 노래하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을 매수 조건권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내 거 사,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매매는 보나마나 동시행이지. 볼 거 없어요. 그냥 동시행.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나면 동시행 아니에요. 동시행 아니다. 허가 신청이 선행이고 돈 주는 게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티귿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위험부담 물어봤죠. 위험부담 채무자에게 규칙사유 없어야 되죠. 자, 틀린 건데 여기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야 위험부담이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이것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죠. 수용 보상금 나오죠. 매수인이 보상금 달라고 대상 청구하면 매도인은 원래 매매대금 청구해야겠죠. 당연하죠. 보상금 달라 그러면 보상금이 5억이에요. 원래 매매대금 있다면 그 매매대금 매수인은 줘야 되죠. 줄 건 주고 대신 달라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 수령지체 그럼 책임자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음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라 다 달리 정할 수 있어요. (69번) 자 문제가 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글자가 보여요. 수익을 합시. 아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거 없어요. 틀린 거.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수익과 삽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대금 의무를 불이행하죠. 갑은 해지할 수 있죠. 병이 해지 못하는 거죠. 3번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대가관계죠. 대가관계가 무효네요. 그래도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낙약자는 기본관계 사인 사이로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대가관계 생인 사이로 대항 못하고 돈 줘야 됩니다. 돈 줘야 돼요. 이건 대가관계가 무효가 됐죠. 그래도 대항 못하기 때문에 돈 줘야 됩니다. 돈 줘야 된다.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대항 못하기 때문에 돈 줘야 됩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이제 잘 보세요. 웃지 마세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러게 대대하지 않아. 나 그래 대대한 사람 대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에게 편하게 기대도 돼. 외우세요. 그러니까 대가관계니까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돈 줘야 되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대항할 수 없다. 없다를 건데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요. 나 대대하잖아. 나에게 기대도 돼. 그러면 됩니다. 그냥. 여기도 없다로 끝납니다. 자, 70번 계약 해지인데 자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체는 소급표가 있죠. 그것 빼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됩니다. 그냥 계속 해제로 읽으면 돼요. 자 일부가 불능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부 해제할 수 있는가? 전부 해제할 수 있는가? 우리 판례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 가능합니다. 이번 이행불능이네요. 그럼 한쪽은 절대 이행 못해요. 그럼 반대쪽은 이행 적용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계약 해지할 때 채권자 그냥 다른 상대방이죠. 그냥 상대방. 타방은 동시행강에 있는 급부 제공할 필요 없죠. 아니 너는 이행 못하는데 나는 제공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정답입니다. 3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이행기 도래 전에 채용 없이 바로 배째 버립니다.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당사자 일방 쌍방이 여러 명의 수인이면 해지는 그 전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다 해야 되죠. 불가분성. 법조문 그대로 냈습니다. 뭐 해지 다 똑같다 그랬죠. 71번은 특정물이네요. 불특정물이 아니죠. 특정물인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매도인 담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제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건데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런 거 없죠. 그 리을은 불특정물이 있지만 특정물이 없습니다. 정답이 기억과 니은입니다. 이런 거 뭐 빨리 20초 만에 풀어야 되죠. 72번 자 합의해지 나와요. 그럼 뭐든지 합의에 따르니까 특약이 없는 한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이게 나오면 이자라든가 손해배상이 찾아요. 그 지문은 항상 문장 제일 끝에 나와요. 1번 이자 보이죠? 반환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바로 이게 정답이죠.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지 남항상 이자 X 손해배상 X를 먼저 찾으세요. 여기서 손해배상 나왔죠? 손해배상?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할 수 없다. 3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합의에 청약이 있으나 상대방이 조건을 못 승낙하면 그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죠. 다음 4번 법정 해제도 합의 해제도 제3자 권리 보호됩니다. 5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돈 공타 갖고 찾아가. 그걸 매수인이 이유 없이 찾아갔네요. 그럼 둘이 계약을 깨자는 거니까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합의 해제 나오면 이자 X, 손해배상 X 이거부터 찾으세요. 그게 거의 다 정답으로 나옵니다. 723번은 계약금 문제죠. 계약금입니다. 자, 옳은 건데 1번 갑을이 계약금에 대한 해지권을 폐지하는 약정하면 임의규정이라 약정유효죠. 약정유효라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 우리 중도금 지급기일 전, 즉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에도 이행 착수가 인정되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 공탁이 하나 틀려요. 그냥 매도인은 해지할 때 배익을 상환해야 되지만 공탁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4번은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 아니죠. 이행 착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 5번 허가 고용 나오면 허가를 받은 게 나와요. 허가 받는 건 이행 착수가 아니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제기가 정답입니다.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 아닙니다. 다 임대차 차임 물어봤죠. 1번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하면 연대에서 차임 조하겠죠. 2번 임차인 차임 멘처로 계약이 해지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매수 청구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3번 연체 차임이 일기 차임에 이르면 임대인이 차임 멘처리로 해지한다는 약정은 이건 무효죠. 민법은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를 3기로 하면 허용돼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1기 하면 허용되지 않는 거죠. 뭐 4번은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어서 사용수행 못하면 당연히 감액해야지. 당연히. 5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증액을 결정해 줬네요. 결정하면 자 차임 증액 청구는 1월 달에 했고 1월 달 법원 결정이 12월에 나왔어요. 결정은 12월에 했지만 1월 청구가 옳았단 말이죠. 그럼 1월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증액 청구한 대로 소급해서 1월 달부터 돌려줘야겠죠. 1월 청구가 옳았단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의 날짜 있고 지문의 날짜만이면 그 문제 풀지 말아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풀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 남으면 푸는 겁니다. 우리 연습이라 풀어봐요.
자, 을소유 주택에 대해서 갑이 을과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갑의했죠. 그 다음 3월 5일 대항력권 확정적 갖추었다. 대항력 우선 면제 취득했습니다. 다음 병이 5월 6일 병이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24년이네요. 3월 9일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했습니다. 임대인 돈 안 내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인의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옳은 거니까 정답이 들어가고 니은 경매가 24년 6월 9일 등기 명령 후네요. 6월 9일 개시해서 주택이 매각되면 갑은 폐당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배임 받을 수 없다. 폐당 요구 안 해도 받죠. 등기가 돼서 공시가 되니까 폐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만약 4월 5일 임차권 등기 명령 후죠. 정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되면 매각되면서 소액이라 최우선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자 풀지 말았죠. 어렵잖아요. 자 풀지 말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 많으면 제일 나중에 시간 넘으면 풀면 되는 겁니다. 안 나면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금액을 좀 적어놨어요. 예시로. 자,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3억이라고 가정하면 3억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주택이 5억짜리라면 5억짜리 소유권을 병한테 팔았네요. 그럼 자 보세요. 임차인이 대항력 있죠. 그럼 대항은 새로운 소유자 병이 가는 거죠. 그럼 을은 나갈 때 보증금을 병에게 받아요. 병에게. 그럼 병이 보증금 3억 내줘야 돼요. 그럼 주택이 5억짜리면 병이 얼마에 사요? 2억에 사야지. 다시 을은 보증금 대항력 있으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나갈 때 신소유자 병한테 받잖아요. 그럼 병은 5억을 내줘야 되니까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 주택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주는 그런 구조죠. 그게 대항력입니다. 틀린 겁니까? 기억.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그러면 갑에게 연체했죠? 그러니까 갑이 받아야죠. 갑이. 병에게 승계되는 거 아니죠? 맞았습니다. 니은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의 승계에 맞죠. 여러분 대항력 있다가 무슨 말이죠? 양수인이 승계한다로 끝나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이것에 맞습니다. 디귿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샀죠? 2억에 샀으니까 병이 3억 반환해야 되죠? 잘했어요. 해야 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병이 갑에게 3억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까? 미쳤죠? 아니 병은 5억짜리 2억이 샀죠. 왜 그래요? 병이 3억을 주려고. 그럼 병이 3억을 줘야 되죠? 그리고 갑한테 3억 달라 그래요? 미쳤죠? 그 다음 리을 만약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며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저당권 똑같습니다. 그러면 병은 저당권자고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병은 그냥 저당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5 빼기 3은 2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5 빼기 3은 2 하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77번 집합권을법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지분 비율 틀립니다. 또나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영탁놀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영탁놀이. 아까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 아까 전세권의 법정 나오고 물권에 또 나오고 지금 벌써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탁이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오바해서 노래까지 부른 겁니다. 이게. 아까 했죠.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라고. 다음 3번 관리단 집회나 결의나 다른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서 1인이 공용을 독점 사용하네요. 그래도 또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는 못합니다. 4번 분양자가 건설회사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게 당연히 담보책임 져야지. 당연히 져야지. 소유자 바뀌면 담보책임 안 집니까? 당연히 져야겠죠. 5번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자, 잘 보세요. 담보책임 계산점은 잘 보세요. 이렇게 눈만 크게 돼요. 이렇게 유유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자가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이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 그래서 유유용용용 하세요. 유유용용용. 여긴 전유죠. 유용 하면 틀려요. 유용 틀렸잖아요. 유유용용용 이렇게. 전유니까 용 틀렸고 이게 구분 소유자가 인도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유용용용 해보세요. 계산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건물 2억짜리를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담보할 목적이라 이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일단 똑같다. 저당 똑같이 화재로 보험금 나왔죠? 그럼 저당권 똑같이 물상대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갑은 담보권 실행 맞아요. 담보권 실행으로서 실행이란 돈을 안 갚았다는 말입니다. 을이든 또는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두 개 비교하세요. 자, 양도담보권자는 청산해야 소유자인데 청산했단 말이 없죠.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을 할 수 없고 대신 돈 안 갚았으니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세요. 4번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에게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월세는 차임은 을이 받는 거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5번은 선의정은 보호돼요. 자, 갑이 청산 안에서 소유자 아닌데 선의정에게 팔면 선의정은 보호돼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니까 정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도 선의 3자 보호가 나와요. 다음은 상위법 내용이죠. 상위법 틀린 겁니다.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죠. 대상이 아니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기간 정함이었거나 1년 미만이면 상위법은 1년이죠. 주임법이 2년이 되죠.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 신청하죠. 그러면 반대 의무 이행이 목적물 반환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 반환하는 게 아니고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목적물을 반환하죠. 4번 임차인 임차한 건물에 전못 들은 일부를 중과실 파손했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규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이 최근 판례에 속한데 최초 임대를 포함해서
전체 임대 제한이 10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없죠. 그럼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권리금 보호 대리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권리금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에 부활 의무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5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와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인데 배우자 나왔다 해서 무조건 유효하면 되죠. 법령 회피 목적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법령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무효죠, 무효.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정 무효. 그래서 다 등기도 무효. 이거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는 거죠.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면 이게 맞았죠. 그 기억 틀렸고 님 맞았습니다. 득은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럼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판례는 신탁자합, 신탁자의 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요. 다시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여기서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이런 물청이 존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미 갑은 을에게 절대 물권적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을에게 다시 소유권이 을에게 돌았네요. 그래도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설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적정하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백성 과정이나 또 동영 모의고사 있죠? 그걸 충실하게 그것을 정확히 내 것을 만들면 쉽게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찍어도 맞는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법 강사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